네, 10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랑 유인물 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어 있네요. 보니까. 자, 모두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는 갑상선 질환입니다. 1156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앞에 해부생리 부분을 먼저 제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1교시에는 해부생리, 갑상선 해부생리에 관련된 검사랑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먼저 위치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볼게요. 갑상선은 어디가 있냐면요.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앞에가 윤상연골이 요렇게 있고요. 여기가 그 밑에 요 나비 모양으로 요렇게 있는 거 요게 갑상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윤상연골 바로 아래 기관지 약 앞쪽에 두 개의 옆으로 그죠? 무슨 모양?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포세포하고 소포곁세포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갑상선은 소포세포랑 소포겉세포로 해서 나비 넥타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여기 안에 요렇게 이렇게 박혀진 거 있는데 이게 이제 부갑상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갑상선을 먼저 하고 부갑상선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포세포랑 소포겉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소포세포, 소포겉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릅니다. 소포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티록신이라는 T4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의 갑상선에서 생성이 되는 호르몬 T4는 갑상선에서 거의 95%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T4, 티록신이라는 호르몬하고 하나는 3요도티로닌이라는 트리아이오도티로닌이라는 T3, 그죠? T3. 그래서 이제 줄여서 우리가 T3, T4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T4보다는 T3가 대사 활동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게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근데 T3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T3, T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리아이오도티로닌이라는 거하고 티록신이라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소포세포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말이 기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T3, T4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T3, T4를 분비를 하고 소포곁세포에서는 칼시토닌이라고 해서 우리가 CT라고 합니다. 줄여서 칼시토닌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은 어떻게 분비가 돼요? 그죠? 시상하부에서 TRH, 그죠? 갑상선 방출 호르몬, 갑상선 방출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 내하수체에서 뭐예요?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하죠. 얘는 어디에서? 시상하부. 얘는 내하수체에서. 피추터리. 그러면 시상하부에서는 TRH,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내하수체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이것은 갑상선에서 뭘 분비를 해요? T3, T4, CT. 요거는 어디서 분비를 해요? 갑상선에서 분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TRH, TSH, T3, T4, CT를 분비가 되는데 요 절차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너무 많으면 다시 돌아가서 음성 대목의 기전이 작용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기능을 볼게요. 자, 우선 T3, T4가 하는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티록신하고
트리아이오도티로닌이라는 이 호르몬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이 무슨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교감신경 기능, 그러니까 항진하는 기능 있죠. 우리 몸에 대사를 항진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사를 조절해주는, 대사 특히 항진, 그래서 열을 소모하고 열을 발생하는, 항진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소모해서 운동하면 그 에너지를 쓰는 그런 역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T3, T4예요. 그러면 T3, T4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사량은 많겠죠. 그죠? 그러면은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그죠? 안 찌겠죠. 대사가 많아지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심박동수, 심박출량, 심근력, 호흡 이런 것들로 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활동을 조절을 해줘요. 교감신경 활동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 발달에도 관여를 하고 카테콜라민 작용을 증가시켜주는, 그래서 아까 교감신경 작용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당의 해당작용, 신생작용, 당을 쓰는 거, 그 다음에 당을 새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질대사도 증가시켜서 LDH 지방 분해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주죠. LDH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 대사에도 관여를 해서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는 이런 기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3, T4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면 운동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 내 몸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 에너지를 쓸 거고 지방이 감소하고 탄수화물도 포도당도 계속 만들어서 그죠? 사용하게끔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런 역할. 그래서 심박동수가 증가하고 심박출량도 증가하고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몸에 이 갑상선 호르몬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그 TRH랑 TSH가 분비가 되면 음식을 통해서 뭐를 흡수를 해요? 요드를 흡수해요. 요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음식에?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그쵸? 요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쵸? 미역. 바다에서 사는 바다 야채 있죠. 미역, 또 뭐 다시마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요드가. 그래서 이거를 먹게 되면 요드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소장에서 이거를 흡수를 해서 갑상선에 20%가 가고 신장으로 80%가 가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에서 이제 그래서 요드를 사용을 하는데 갑상선으로 흡수되는 갑상선으로 들어온 요드 있죠. 요드는 기호가 I예요. I. 그죠? 요드의 기호가 I입니다. I. 요드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이 갑상선으로 유입된 요드가 들어와서 이 티로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하고 합성이 돼가지고 혈액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T3, T4가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티로글로불린이라고 결합해가지고 혈액으로 방출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얘가 쓸 때는 T3, T4 글로불린하고 T3, T4가 분리가 돼요. 그래야지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다른 단백질하고 결합이 돼서 운반이 되어 있다가 말초에 가서는 얘가 따로 저기 돼서 T3, T4로 작용이 되고 말초에서는 특히 T4 일부는 T3로 전환이 돼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되는 게 아니라 결합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리된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백질하고 결합된 게 있고 단백질하고 유리된 T3, T4가 있겠죠. 그죠? 근데 혈액에는 단백질하고 결합된 T3, T4로 있다가 이게 사용이 될 때는 단백질에서 분리가 된 유리 T3, T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끝에 가서는 T4 일부는 T3로 전환이 돼서 아까 T3는 효과가 더 훨씬 강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 이게 T3, T4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결합 T3, T4가 있고 유리 T3, T4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혈액에는 글로불린이라고 결합이 돼서 있다가 사용이 될 때는 얘가 유리 돼가지고 사용이 되는 거예요. 글로불린이랑 결합되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소포 겉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라고요? 예, 맞아요. 칼시토닌. 예, 칼시토닌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칼시토닌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혈중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칼시트리올을 배울 거거든요. 예, 칼시트리올. 예, 다시 말하면 부갑상선 호르몬하고 반대입니다. 얘는. 예, 요 칼시토닌은 칼시토린 부갑상선 PTH 좀 이따가 배울 건데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중 칼슘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 여기 갑상선 호르몬 CT는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뼈에서 칼슘이 유리되는 것을 억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칼슘의 농도를 떨어뜨려서 혈중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고 인도 떨어뜨리고 그 대신 그러다 보니까 장에서 칼슘과 이온의 흡수를 억제시키는 거죠. 혈중 칼슘을 억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혈중 칼슘 농도를 억제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T3, T4는 우리 몸의 대사를 항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검사 가볼게요. 자, 검사는 총 T3, T4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해했죠? 결합되어 있는 T3, T4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결합된 T3, T4랑 유리된 T3, T4를 합쳐서 총 T3, T4 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에서 T4는 5에서 13, T3는 80에서 200. 그래서 T3가 더 많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유리 T4.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단백질하고 결합돼서는 사용이 될 수 없으니까 사용될 때는 얘가 유리가 된다고 단백질하고. 그래서 이 유리 T3, T4는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사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증가 여부를 확인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T4. 유리 T4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활동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서 우리가 유리 T4를 쓰는 거고 영어로는 프리 T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0.8에서 한 1.9 정도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혈장 TSH는 어디서 분비되는 거예요? 내하수체. 그죠? 혈장 T3, T4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죠. 그 다음에 TRH 자극 검사를 하는데 TRH는 어디서 분비해요? 시상하부. 그래서 시상하부랑 내하수체 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 TRH를 합니다. 그래서 TRH를 정맥 주사하고 나서 TSH 분비가 증가하는지 봐야 되죠. TRH가 TRH, HTSH, 그 다음에 T3, T4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이해가 증가하면 내하수체에서 이해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서 정상 수준으로 되는지를 보는 것이 요 TRH 자극 검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가 면역 검사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가 면역 검사는 뭐냐면 이 갑상선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리셉터 안티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만들어지는데 요 사람만 항체가 만들어져서 갑상선을 막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요 TSH 리셉터 안티바디, TR 안티바디, TSH 리셉터 안티바디 우리가 줄여서 TR 안티바디라고 하는데 TR 안티바디를 검사를 해서 TR 안티바디가 있으면 이거는 그레이브스병에서 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얘가
이 항체가 있으면 얘가 갑상선을 막 자극을 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갑상선에 침유된 림프구역에 항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키는 것이 요 TR 안티바디입니다. 그 다음에 TPO 안티바디가 있는데 갑상선 페로시아 디아제 항체 검사예요. 이게도 TPO 안티바디라고 합니다. TPO 안티바디는 그레이브스병, 앞에서 우리가 배우는 항진 그레이브스병이나 하시모토병, 요거는 이제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레이스보다는 하시모토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시모토 병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 항체예요. TPO 안티바디가.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암이 걸렸을 때 나타나는 항체가 있는데 이게 티로글로불린 안티바디에서 TG 안티바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G 안티바디가 있을 때는 이거는 갑상선 암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병에서 TR 안티바디, 그 다음 하시모토병에서 TPO 안티바디, 그 다음에 캔서에서 TG 안티바디. 그래서 요 안티바디 검사를 각각 질환이 뭔지에 따라서 안티바디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방사선 요두 섭취율 및 배설 검사를 하는데 아까 요두가 T3, T4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두를 투여를 해요. 입으로. 그죠? 투여를 한 다음에 갑상선에 어느 정도 섭취가 되는지 아까 20%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갑상선 섭취가 되는지를 보는 검사가 갑상선 요두 섭취율 배설 검사. 그 이외에 이제 영상 검사로 초음파나 CT 검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갑상선 암일 경우는 이제 조직 검사. 그죠? 생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옵시를 실행해서 종양에 악성 유무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표는 요 검사들을 우리가 표로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내용 위에서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갑상선 해부 생리를 지금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상선 질환 공부를 해볼게요. 갑상선도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항진했을 때, 그 다음에 저하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재에 1156페이지에 보시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은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라고 하고 말로 그레이브스병, 다른 말로 바세도우병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레이브스병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은 그레이브스병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레이브스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까 뭐예요? TR 안티바디, 그죠? TR 안티바디, 리셉터 안티바디가 만들어져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그레이브스병이죠. 이해가 되시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말 그대로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에요. 하이포 여기는 그래서 점액수종이라고도 하고 크레틴병이라고도 합니다. 점액수종 크레틴병 되시나요? 점액수종 크레틴병이라고도 하고 이거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하시모토병.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 점액수종이라고 합니다. 점액수종병, 크레틴병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시모토병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그러면 자 그레이브스병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TSH 수용체가 결합해서 거기에 항체가 막 해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TR 안티바디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레이브스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죠? 점액수종 크레틴병에 대해서 볼게요. 원인은 여자가 남자보다 4배가 많대요. 그리고 점액수종은 60세 이상에서 폐경기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고 1차성으로 원인은 자가면역이 85%, 약물이나 이제 갑상선 암, 그죠?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차성으로는 중추성으로 나타나는 건데 얘가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나 갑상선 자극 방출 호르몬이 시상하부랑 내하수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상하부나 내하수체의 질환에 의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되는 이 경우를 이제 2차성 질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자가 면역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해서 생겼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시모토병이라고 하고 TPO 안티바디가 생긴다고 그랬죠. 아까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천성으로 갑상선이 작아가지고 생기는 거를 우리가 점액수종 크레틴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형성이 부전이 생겨가지고 발육이 안 돼가지고 생기는 게 이제 크레틴병, 점액수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갑상선 암으로 인해서 아까 티로글로불린, 그죠? 안티바디가 있었죠? 이게 검출이 되면 TG 안티바디. TG 안티바디가 생겼을 때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추성으로는 TSH 감소로 인해서 T4가 감소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자가면역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하시모토병,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건 크레틴병, 그 다음에 갑상선 암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시모토병일 때는 TPO 안티바디, 크레틴병일 때는 이제 형성이 부전하니까 작겠죠. 그 다음에 갑상선 암으로 생겼을 때는 TG 안티바디가 나타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그레이브스병,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하시모토병, 선천적 이제 자가 면역일 때, 선천적일 때는 크레틴병, 다른 말로 점액수종, 그 다음에 갑상선 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증상 가볼게요. 증상은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 5개를 해주시고요. 근데 쉬워요. 이거 어떻게 춥냐면 갑상선 기능이 뭐였어요?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그죠? 대사를 항진시켜 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사가 항진이 되는 거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대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러면 대사가 항진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제가 대사가 항진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운동이 너무 몸 안에서 나는 실제로는 운동을 안 하지만 몸 안에서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피로감이 있겠죠?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전신 세약, 체중 감소, 계속 운동을 하니까 살이 빠지겠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은 살 쪄요, 안 쪄요? 안 쪄요. 아무리 먹어도 안 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갑상선 종대가 생기는데 가우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우터. 갑상선 결정에 뭐가 만져져요. 가우터라고 해서 그래서 갑상선 종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갑상선 암 종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갑상선 종재 가우터가 있을 때도 과잉 분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윤성 안 병변증이 생기는데 얘가 또 중요합니다. 안구 후방에 내용물이 증가를 해요. 특히 이제 지방이 여기는 막 감소를 하잖아요. 사실은 지방이 대사가 항진이 되니까 감소를 하는데 이 감소하면서 지방산이 요 눈 뒤에가 쌓인대요. 그래가지고 안구 후방에 지방산이 쌓이게 되면서 안구 돌출이 생겨요. 이해가 중요하죠. 안구 돌출.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우터, 갑상선 종이 이렇게 만져지고 그 다음에 안구 돌출이 생기는데 안구 돌출은 여러분 페이지
1157페이지 보면 그림 48-8에 보면 안구 돌출이 보이시죠? 그래서 눈이 앞으로 돌출된 것처럼 보여요. 눈 알이. 그죠? 예, 그래서 안구 돌출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가 너무 항진이 되니까 자꾸 이제 열이 나겠죠? 그래서 피부가 축축해지고 모발은 가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심계 항진, 빈맥이 생기고, 예, 그 다음에 호흡 근육이 저하가 되고, 식욕이 증가되고, 체중은 감소. 많이 먹지만, 왜냐면 운동을 계속 하니까 밥은 계속 먹는데 체중은 감소하고 설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근력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성장 발육이 안 되겠죠.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예, 그래서 무월경, 그 다음에 포도당 신생이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반대로 기능이 저하하면 생기는 것은 대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살이 찔까요? 살이 빠질까요? 그죠? 얘는 살이 쪄요. 안 먹어도 살이 쪄요. 그렇죠? 그래서 불연성 기능 저하증이 저하증. 이게 불연성이라는 거는 겉으로 안 나타나는 그런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고, 현성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필요. 그 다음에 추위에 굉장히 민감해요. 얘는 뭐에 민감해요? 항진은 열에 민감하죠. 열이 많이 나니까. 근데 얘는 추위에 민감하고 체중은 증가되고,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고, 설사가 요건 생기는데 변비가 생기고, 피부는 건조하고 신목소리가 생기고, 월경이 아까 여기는 무월경인데 이거는 월경 과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서맥이 생기고, 얘는 아까 빈맥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부종이 생기고, 부종이라는 것은 혈액 안에 수분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생기고, 그리고 동작이나 말이 느려져요. 대사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점액부종성 혼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얘가 이제 큰 거예요. 아까 크레틴병 있죠. 선천성으로 갑상선이 작아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되면은 이 점액 수종이 나타나는데, 이 점액 부종이 나타나는데 점액 부종성 혼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점액 부종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대사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호흡률이 감소하고 저혈압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체온 저혈압. 그리고서 눈 주위에 부종, 점액성 부종이 나타나고, 손발에 여운성 부종이 나타나고, 혀가 두꺼워지고 땀 분비가 감소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심장이 비대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특히 저체온 저혈압, 호흡이 감소가 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점액 부족성 혼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탈을 철저히 측정을 해야 되고, 예, 혀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혀가 커져서 상기도를 폐쇄할 수가 있고, 장운동 감소로 변비가 발생할 수 있고, 신경기능 감소로 우울증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증, 골 형성이 저하가 되면서 골 관절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체중 증가가 생길 수가 있고, 월경 과다가 생기고, 그 다음에 빈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엽산결핍으로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적결구 생성에도 관여를 하는데 이 적결구 생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혈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 대사작용이 발생하면서 중성지방이 증가하겠죠. 대사 기능 안 되면서, 사용이 안 되면서. 그래서 동맥경화나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은 살이 빠지는 거고, 갑상선 기능 저하는 물도 차고 살도 찌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163페이지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표로 딱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것도 참조를 하시고, 이제 요 두 개.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의 비교를 하시면, 성장이 항진은 촉진이 되고 신경이 과민하죠. 계속 운동하고 있으니까 활동 증가, 수면 저하, 맥박이 빠르고 발한이 많고, 피부는 이제 정상인 아니면 촉촉하고, 그죠? 그리고 온도 변화, 열에 민감하다 그랬죠. 설사, 식욕 증가, 네, 그 다음에 치포가 증가하고 체중은 감소하고, 반대로 기능 저하증일 때는
성장이 잘 안 되고 무관심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느리고 그죠? 추위에 견디기가 어렵고 변비가 있고 그다음에 T4는 감소하면서 체중은 증가하는 이런 반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갑상선 기능 다시 기능 증가는 그레이브스병 그다음에 아우터 안구 돌출 그다음에 빠르는 거가 증상이 나타나고 기능 저하증일 때는 우리가 선천적일 때는 하시모토병 그다음에 크레틴병으로 점액수종 그다음에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점액수정성 혼수가 나타날 수가 있고 느리고 우울하고 변비 있고 그죠? 추위에 민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 1교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개 제일 중요한 거 기능 증가, 감소를 표로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